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사입니다. 현희 어머니 크리스퍼 테라퓨티스를 분석을 요청했는데 유전자 치료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바이오 회사는 재무적인 분석을 했을 때 엉망인데 미래를 보고 꿈을 보고 주식을 투자하는 거죠. 가장 핵심은 신약 개발이 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죠. 긍정적으로 볼 때는 신약 개발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치료가 전망이 좋은데 크리스퍼 테라퓨티스도 분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2013년 설립했고 스위스 유전자 편집 회사입니다. 중증 질병에 대한 변형 유전자 기반 신약 개발을 하고 있죠. 63.77달러 최근에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최고가는 220달러, 시총은 8조가 넘고요. 52주 71달러, 52주 최저는 30달러니까 바닥에서 조금 올랐죠? 바닥에서는 440% 오른 거고 고점에서는 71% 하락을 한 겁니다. 바이오 신약의 41이고요. 유전자 편집 기술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예요. 투자 지표를 보면 부채 비율은 없어요. 조금 있는데 거의 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죠. 유동 비율은 높을수록 단기 부채의 상환 능력이 좋은 건데 1661% 3년간 연구를 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적자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은 하죠. 수익성을 보겠습니다. 25년 매출은 12억 나왔어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2828억. 매우 안 좋죠. 직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53%안 좋은 신호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적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에 1756억이 있는데 1828억이니까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죠. 안 좋은 신호는 맞습니다.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24년 5383억 적자 폭이 크죠. 작년에 비해 적자 폭이 대폭 늘어났어요. 13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25년 적자폭도 중요한데 25년은 가봐야 알겠지만 24년까지 적자가 매우 늘어난다. 이 주식은 미래가 밝지만 재무적인 건 매우 엉망인 건 인정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25년 2분기 6월달 보니까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3,110억이에요. 직전 분기보다 더 증가를 했죠. 54%나 나빠졌고 전년 대비해서도 48%나 적자폭이 증가를 했어요. 좋은 신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성을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0%지만 4,321억. 부채는 좀 있죠. 총 자본은 2점. 부채가 좀 적다는 뜻이지 0%는 아닌데 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채는 4,321억. 부채를 너무 의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 매출을 보겠습니다. 25년 2분기 12억이에요. 예상치는 84억이었으니까 예상치보다 85.75%가 좋지 않게 나왔죠. 전년비에는 7억에서 12억이니까 71% 증가를 했고 3분기 예상은 127억인데 믿을 수 있을까요? 매출은 별 볼 일 없다. 연간 예상 매출을 보겠습니다. 25년 예상 매출은 406억이에요. 24년 548에서 406억이니까 전년 비해 34% 감소를 합니다. 신호는 안 좋죠? 23년 이렇게 매출이 성장했다가 꺾였고 올해도 꺾입니다. 예상 매출이 중요한 건데 좋은 건 없어요. 좋은 신호는 전혀 아닙니다. 주당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발표치는 1749원 마이너스죠. 예상치보다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의미가 없다. 바이오 신약 경쟁사를 봤더니 경쟁사 잘 나가는 회사는 대단하죠. 크리스퍼 테라퓨티스는 7.9조니까 바이오 회사라는 게 성공만 하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건 인정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보겠습니다. 30명 중 17명이 구매 의견을 냈습니다. 매수가 맞다는 거죠. 투자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바이오 회사고 뭐해도 신호가 뭔가 하나 좋아야 되는데 미래만 밝아요. 꿈만 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재무적인 분석을 기본으로 가는 사람이라 뭔가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회사라도 매출이 성장하고 좋은 신호가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의견에 저는 별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식은 차트상 우상향 위치이기 때문에 상승도 가능하죠. 무슨 생각이냐? 이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를 찾아 투자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89만, 전년비에 비해서는 72.5%가 증가했지만 의미하는 격죠. 26년, 23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줄었죠. 추정보다 86% 나쁜 수치라고 합니다. 순이익은 전년비에 1.29% 회복은 했지만 매출이 너무나 적어요. 이 데이터로는 뭔가 투자할 데이터는 사실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를 보니까 노벨상 수상자 에마누엘이 공동 창립을 했고 버텁스 제약과 전력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16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치료제 연구개발하는 신약은 꽤 많습니다. 고형암 치료제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요. 주요 임상시험 연구 성과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임상 3상까지 성공적인 완료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당뇨병 치료제도 단계 진입했고 암치료 분야 연구 진행도 하고 있고 향후 임상시험도 많이 하고 있고요. 미래는 밝고 신약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무가 뭔가 신호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바이오주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회사의 장점을 보니까 선도적인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다수의 성공적 결과가 있고요. 전략적 파트너십도 했고 다양한 질환 영역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 중이고요. 경쟁사에 대비 혈액 질환 치료는 앞서가고 있고 충분한 현금 보유로 장기적인 연구 개발을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 3년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노벨상 수상 기술 기반의 과학적 우수성이 있다고 하고요. 유전자 편집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18% 성장 예상되니까 주식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나 재무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확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전체 금액 중 70%가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적자이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 운영자금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근데 좀 찝찝한 게 만약에 3년 동안 결과 없으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이오 회사가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한다는 게 대단하긴 해요.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추가 자금 조달은 필요성이 없다. 부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 성장 가능성은 파이프라인이 매우 넓고 확장되는 분위기고 진행되는 치료제가 많고요. 여기서 하나만 터져도 회사는 흑자로 돌아왔을 것 같은데요. 그 결과는 결국엔 되겠죠. 그 시간이 아깝지 않나 생각도 들고 확신이 있는 분들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바이오주를 그리 썩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라 좀 부정적이에요. 이 회사는 성장을 위해 많은 혁신과 노력을 하고 있고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앞으로의 미래고 바이오에서 충분한 성장력이 있고 본 회사가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 터질 것 같아요. 유전자 치료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하니까 주식도 우상향으로 갈 것 같아요. 재물을 안 볼 때는 투자할 만한데 재무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바이오주는 투자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재물을 무시했을 때는 투자할 만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전자 치료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회사는 맞다. 그럼 결론을 이야기하면 고유형 고수익 주식이다. 위험은 하지만 성공하면 고수익이 터질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리우스 도주 혈전 치료법 임상 이상 첫 환자에 투약했다고 합니다. 2분기 매출은 예상치 하회를 했고 순손실도 확대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재무로 봤을 때는 정말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17명이나 투자가 맞다 하고 매도는 1명뿐이라고 합니다. 임원 중 5,100만 달러 이상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한 임원이 대량 매수를 했는데 회사에 매우 자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시메온 조지 이사인데 평균 52.03달러에 매수했다고 합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저는 재무적인 분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바이오하고 저하고는 맞지 않지만 차트나 미래를 봤을 때는 투자할 만하죠. 차트상을 봤을 때도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추세예요. 이런 바람이 여기서도 불 수도 있죠. 차트상은 저는 매수할 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재무는 다만 꽝이다. 재무는 꽝이에요. 재무를 무시했을 때는 투자할 만하고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신약이 개발이 된다면 정고점을 뚫을 수도 있죠. 이런 매력으로 바이오주에 투자를 하는 건데 유전자 치료가 매우 미래가 밝기 때문에 미래를 볼 때는 투자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위치가 고점은 아니죠. 그래서 차트상은 투자할만 하다. 돈세형의 토스증권 투자 현황인데요.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 틀리게 분산을 많이 했고요. 여기에는 신생기업도 있고 스타트업 투자도 있고 매우 우량주도 있어요. 72개의 종목에 투자를 했고 승리한 종목, 수익 난 종목은 61개고요. 손해 종목은 11개예요. 승률은 84.7%. 돈세형이 승률이 높은 이유는 저는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저가 매수를 기초로 합니다. 저가 분할 매수만 잘해도 미국 주식에서는 승률이 84%나 되는 거예요. 승률이 꽤 높죠. 핵심은 저가 분할 매수다. 돈세형은 중장타도 하고 있는데 성적 괜찮아요. 신생기업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데 수익 극대화에 있죠. 성적을 보면 17종목을 투자했고 15종목 승리하고 있고요. 승률은 88.2%. 승률 좋죠. 26년부터는 멤버십 회원에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공부한 종목은 여기 안 넣습니다. 왜냐면 해볼만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주식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종목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택과 집중, 정말 매력적인 게 터졌을 때 선택을 할 거고요. 최근에 선택한 게 이노데이터 89% 수익 났죠. 버터플라이어 30% 수익, 캔버스 AI 18%, 제타 글로벌 20%, 리커전이 12%, 인텔리아가 10%, 네비우스 그룹도 참 신생기업이죠. 9.4%. 어제 투자했어요. 파가야 테크놀로지스 수익이 났는데 신생기업도 아무거나 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 저의 4년 노하우로 집중해서 지금 17종목 선택을 했는데 추가는 계속 할 거지만 선별하고 고르는 능력으로 저의 승률을 높일 생각입니다. 90% 올라갔다가 최근에 플러그 파워가 2.2% 하락을 하면서 확률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플러그 파워 저는 저가분할 매수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고 수소 에너지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플러그 파워는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올해 마이너스 75%까지 갔다가 이익이 났다가 조금 손해봤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햄버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스타트업 수익의 극대화. 돈세마리 여러분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돈세입니다. 돈세형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IP 고객들에게는 자산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형 투자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상담은 주식 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 투자 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관리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투자 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 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멤버십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십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